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암투병 중인 분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암투병 중이시던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이 간병을 해주신 분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인들이 이 간병을 해줬던 분, 간병인한테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절도죄 등으로 고소를 막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억울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고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사례를 받았더니 오히려 자기가 지금 절도범으로 몰려가지고 고초를 겪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남겼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을 막 추궁하고 하니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망인이 그 재산을 넘겨줄 때 서명을 했는데 그게 평소 망인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을 했던 분은 졸지에 절도범으로 혹은 사기범으로 몰려서 이제 수사를 계속 받아 나가야 되는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변호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일단은 자세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경찰서 조사에 가서 만약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요,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이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서부터 막 가지고 가가지고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은 그거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자기들도 자신들의 수사 기법에 따라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아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아무리 방어를 위한 자료를 낸다고 한들 그것을 먼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라리 첫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내용을 부인한다면요,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물어오는지를, 어떤 것을 공격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글씨체가 다르다고 어느 순간 들이밀겠죠.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경찰은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서류를 보면은 이 글씨체가 우리가 대조를 해봤는데 이 망인의 평소 글씨체가 다르다, 평소 서명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글씨체는 당신이 흉내를 냈거나 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글씨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분이 암투병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오른팔이 작동하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문서를 그 순간부터 왼손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글씨체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뭘 내야 되죠? 마지막 순간에 이 망인이 다녔던 의료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그때 오른팔 사용이 매우 불편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 기록지에는. 그런 진료 기록지를 떼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전히 망인은 끝까지 오른팔을 사용했어 라는 점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죠. 그거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혐의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은 그때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막 윽박지르겠죠.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죠. 거짓말 탐지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와도 무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곧바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죄다라는 심증을 주게 됩니다. 그게 판사든 수사기관이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쉽게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제가 거짓말 탐지기 받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있나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스토리라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스토리라인을 깰 수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시중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아니시고 사무장님이시면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다 아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분야만큼은요, 사무장님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변호인으로서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변호인으로서 수사 입회를 가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무장님들하고만 상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형사사건은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본인 자신이 지금 형사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던가 아니면 주위의 가족이 다급하게 형사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